10절 자바 fx css 스타일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자바 fx 애플리케이션을 지금까지 쭉 연습을 해 오셨는데요. 자,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자, fxml 레이아웃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이제 이벤트를 처리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두 개의 그 파일을 만들어서 이제 작업을 해 왔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자, CSS 스타일 파일을 만들어서 자, 이 레이아웃에 배치된 자, 컨테이너 컨트롤을 자, 여러분이 외관이나 또는 색상을 이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바 fx css라고 해서요. 이 css 파일을 이제 작성하는 문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css 작성 문법은 w3c css 버전 2.1 스펙을 준수를 합니다. 그래서 상위 스펙 일부도 물론 들어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1.1 스펙을 이제 준수를 하고요. 여러분이 그 웹 개발을 이제 해보신 분이라면 아마 이 CSS에 충분히 이제 적응이 됐을 텐데요. 이 웹 개발을 이제 해보신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 CSS를 작성하는 방법이 좀 뭡니까?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바 코드와는 좀 다르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태그와 또 다른 어떤 작성 문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좀 익숙해지려 그러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한 어떤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법 자체가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은 충분히 CSS 파일을 쉽게 작성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CSS의 내용을 여러분이 작성하는 방법이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fxml 자, 요 파일이죠. fxml 파일 안에서 직접 태그의 속성으로 작성하는 인라인 스타일이 있고요. 여기에서 작성하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CSS 파일을 만들어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자, 이 파일을 만드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작성을 여러분이 하는 게 더 편리하겠죠. 근데 스타일 자체가 많이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계속 fxml 파일에 이제 적용이 된다 그러면 외부 CSS 파일을 만드는 것이 향후 수정이나 또는 여러분이 확장 같은 면에서 이롭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측면에서 외부 CSS 파일을 만드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W3C의 CSS 버전 2.1 스펙을 따른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2.1 스펙을 따르지만 자바 fx에서는 자, CSS의 속성명 앞에 별도로 이제 fx 스타일이라고 해서 자, 대시 fx 대시가 추가적으로 더 붙는다.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이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인라인 스타일을 작성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기로 하죠. 자, 지금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자, 윈도우가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라벨을 제가 이렇게 3개를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라벨은 검정 바탕에 그 다음에 노란색 글씨죠. 자, 두 번째와 세 번째 라벨은 파란 바탕에 이제 흰 글씨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라벨을 자, 스타일을 줘서 이렇게 색상을 다르게 이제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 인라인 스타일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느냐를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컨테이너라든지 또는 컨트롤이라든지 여러분이 스타일이라는 속성을 이제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이 CSS 자, 문법으로 여러분이 속성값 이런 형태로 이제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속성은 CSS 속성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값은 이 해당되는 속성의 값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 값을 변경을 함으로 해서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속성 콜론 값, 이게 이제 하나의 속성 값을 설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속성과 속성을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은 세미콜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미콜론을 자 주고 다른 속성과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인라인 스타일은 자 태그를 작성할 때 이 라인에 작성한다고 해서 인라인 스타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검정 바탕에 노란 글씨라고 하는 자, 이 라벨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라벨이라는 태그를 작성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에 텍스트를 줘서 검정 바탕 노란 글씨라고 하는 내용을 넣는데, 자, 스타일이라고 하는 속성을 주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백그라운드의 컬러에 해당되는 CSS 속성명입니다. 그래서 다시 fx 다시가 이제 추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CSS에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 속성명을 붙이고, 자, 그 다음에 콜론, 자, 블랙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검정색으로 해라라는 그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세미콜론이 들어가서 자, 또 다른 이제 속성을 이제 지정할 수 있는데요. 자, 다시 fx 다시 텍스트 다시 필. 자, 텍스트의 내용을 채우는 색상이란 이야기예요. 결국 텍스트의 색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것은 옐로우로 해라. 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세미콜론이 왔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속성을 지정하는데, 자, 다시 fx 다시 패딩이라고 해서 5픽셀을 줬는데요. 여러분 패딩은 뭐 이렇게 스타일로 줄 수도 있지만 별도로 이제 라벨에 자 패딩 태그를 작성을 해서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주면 좀 더 간단하겠죠. 그래서 안쪽 여백을 5픽셀만큼 줘라. 그래서 이 글씨가 라벨에 안쪽으로 이렇게 들여서기가 5픽셀 이제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탑, right, bottom, left 각각 5픽셀만큼 들여서기가 이제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게 만들어지는데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자 여기서 뭐만 바꾸면 될까요?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이 자 블루로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자 여기에 글씨가 하얀색이니까 옐로우 대신에 이제 화이트로 바꿔주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해보기로 하죠. 인라인 스타일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새로운 패키지를 자 생성을 할게요. 자, 섹션 10에 이그잼 01 자, inline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fxml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자, 루트라고 만들고요. 자, 루트 컨테이너는 hbox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치를 할 건데요. 자, hbox의 width height를 먼저 줘볼까요? 그래서 bref 자 width를 400 정도 주고요. bref height를 50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용물의 정렬 부분을 자, 센터로 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간의 수평 간격을 자, 20픽셀만큼 주겠습니다. 자, 엣지박스에 이제 컨트롤을 배치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children 태그를 작성을 하고요. 자, 라벨 3개를 배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라벨 이렇게 주고, 자, 텍스트는 검정 바탕 노란 글씨라고 줄 거고요. 자, 이 라벨을 여러분이 자, 2개를 더 만들어서 요거는 파란 바탕에 자, 흰 글씨 해서 주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파란 바탕에 흰 글씨. 자, 이렇게 이제 만들려고 해요. 자, 인라인 스타일은 여러분이 태그에 이제 속성으로 이제 작성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스타일을 주는데요. 자, 마이너스 fx, 자, 마이너스. 그러니까 대시 fx, 대시로 이제 항상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다시 컬러 이렇게 해서 블랙. 자,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CSS 속성명과 속성명의 구분자는 세미콜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텍스트 필 이렇게 해서 콜론 옐로우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패딩을 한번 지정을 해보죠. 그래서 자, 패딩은 5픽셀을 주겠다. 자, 아직까지 여러분은 이 CSS 속성명을 여러분이 다 알지 못하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자, 그것은 우리 책을 이렇게 계속 학습하시다 보면은 설명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백그라운드 컬러를 바꾸는 거구나. 이게 텍스트의 색상을 바꾸는 거구나. 이게 패딩을 주는 거구나. 이게 단순하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를 여러분이 복사를 해서 자, 여기다 추가를 하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자, 블루라고 이렇게 주고요. 자, 이거는 자, 화이트라고 주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해서 자, 여기다가 똑같이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컨트롤러는 만들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CSS 색상을 가지고만 우리가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벤트 처리할 필요가 없겠네요. 자, 실행을 해보기 위해서 이전 예제에서 app main.java를 가지고 올게요. 자, 가지고 와서 내용을 한번 보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다이얼로그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런 프라이머리 스테이지를 이제 컨트롤에 자 뭡니까 넣기 위해서 이제 이런 코드를 우리가 작성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코드는 필요 없고요. 그래서 요거 지우고 자, 페어런트 루트를 이제 그대로 받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fxml 로드를 생성하지 말고요. 막바로 자, 로드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자, 정적 메소드 로드죠. 이렇게 이제 로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러는 자, 지금 현재 사용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죠.
자, appmain.java를 실행을 해보면 지금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부 CSS 파일을 작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인라인 스타일을 작성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부터 알아보기로 하죠. 자, 동일한 스타일을 적용하는 컨트롤이 많을수록 중복 코드가 많이 늘어난다.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이전 예제에서 자, 이 두 라벨 컨트롤에 똑같은 여러분이 스타일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코드를 자, 두 번 우리가 작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라벨 컨트롤에도 한번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라벨에도 똑같이 한번 더 작성했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같은 스타일의 컨트롤이 많아질수록 그만큼 이제 중복 코드가 늘어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많을수록 다시 말해서 fxml 파일에 배치되는 컨트롤의 개수 또는 컨테이너의 개수가 많아지면은 결국 이제 CSS 코드도 이제 많아지게 될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배치와 관련된 것이고 어떤 것이 스타일에 관련된 것인지가 이제 상당히 이제 복잡하게 이제 얽혀지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지 보수가 이제 어려워지는 이제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자, 해결을 하는 방법이 결국 외부 CSS 파일을 이제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외부 CSS 파일을 만드는 방법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내용을 결국은 외부 CS 파일에 작성을 한다는 거니까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이 자, 여기 태그에 스타일을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은 요 내용이 자, 바로 요 컨트롤에 적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쉽게 아는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외부 CSS 파일로 빼버리면 이 부분을 어떤 컨트롤에 적용할 것이냐 또 어떤 컨테이너에 적용할 것이냐를 여러분이 뭡니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이 부분만 여러분이 CSS 파일에 여러분이 작성이 된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 부분을 여기에 적용할 것인지 여기에 적용할 것인지 그래서 어떤 라벨에 적용할 것인지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택자 작성 문법이 꼭 필요해요. 외부 CSS 파일을 작성할 때는 어떤 태그에 어떤 컨트롤 또는 어떤 컨테이너에 지금 이런 CSS 내용을 적용할 것이냐. 그래서 태그를 선택하는 선택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부 CSS 파일은 스타일을 적용할 컨테이너와 컨트롤을 즉 태그죠. 선택해주는 선택자가 필요하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자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는 것 외에는 자, 인라인 스타일 작성 방법과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선택자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fxml에 작성되어 있는 어떤 태그에 내가 스타일을 적용할 것이냐. 그래서 그 태그를 선택하는 이제 선택자의 종류를 이제 먼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지금 보니까 타입 선택자가 있는데요. 이 타입 선택자는 지금 이 태그에 있는 이름, 이 태그 이름이죠. 라벨, 이 태그의 이름으로 자,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fxml에 라벨이 예를 들어서 5개가 있다. 그러면은 그 5개의 라벨을 다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다 선택을 해서 한꺼번에 스타일을 바꿔버리겠다. 이럴 경우에 이제 이 타입 선택자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타입 선택자를 작성하는 방법은요.
자, 타입에다가 중괄호로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이 타입에 적용할 자, 스타일을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fxml 파일에 배치된 모든 라벨 태그를 내가 안쪽 여백을 5만큼 주겠다. 그러면은 자, 라벨이라고 하는 타입 이름만 주고요. 즉 다시 말해서 요 이름만 주고 자, 중괄호 이렇게 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이 CSS 자, 속성과 값을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라벨이 다 안쪽 여백이 자, 5로 이제 설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ID 선택자가 있는데요. 자, 이 ID 선택자는 해당 ID를 갖고 있는 태그만 이러한 자, CSS를 적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라벨이라는 컨트롤을 배치를 할 때 이와 같이 ID 값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자, LBL ID라고 하는 이 ID를 갖고 있는 라벨 여기에서만 내가 스타일을 적용하겠다. 라면 자, 이와 같이 샵 이렇게 주고요. 여기 LBL ID를 넣어주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바로 요 CSS 스타일이 바로 이 라벨에만 적용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샵 LBL ID. 자, 샵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요 ID 값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ID 값이 요거인 태그를 찾아서 자, 선택해서 자, 요와 같은 스타일을 적용해라. 그러면 이 라벨에 백그라운드의 컬러는 블랙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의 색상은 노란색이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SS 선택자가 나오는데요. 자, 클래스 선택자인데요. 자, 이 클래스 선택자는 ID 선택자와 유사한 점이 있는데요. 이 ID 선택자는 전체 fxml 파일에서 ID 속성 값은 유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XML 문서 작성을 할 때 보통 ID는 한 문서 내에서는 유일한 값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ID 선택자로 여러분이 선택할 경우에는 보통 하나의 태그만 선택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제 여러 개를 자, 그룹으로 묶어서 여러 개를 그룹으로 묶어서 그 그룹 내에 있는 모든 어떤 태그들을 자, 똑같은 스타일로 이제 적용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는 이제 클래스 선택자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 첫 번째 살펴봤던 타입 선택자 있죠? 이 타입 선택자하고 클래스 선택의 차이점은 뭐냐면 타입은 모든 라벨을 다 똑같이 스타일을 갖다가 준다는 이야기고요. 클래스 선택자는 라벨 중에서도 그룹을 지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라벨과 그 다음에 이 라벨은 내가 다르게 자, 스타일을 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라벨과 이 밑에 라벨은 또 내가 또 다르게 스타일을 주고 싶다. 그럼 두 가지 분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분류의 클래스명을 똑같이 주고요. 이 분류의 클래스명을 또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명을 가지고 두 가지 분류로 만든 다음에 자, 여기다가 스타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같은 스타일로 이제 되고요. 자, 이것도 이 두 개는 또 같은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려고 그러면은 바로 클래스 선택자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라벨 컨트롤을 배치를 할 때요. 자, 여러분이 자, 클래스 이름을 이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 클래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주고 자, 속성을 작성을 하고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이름이 바로 클래스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두 라벨 컨트롤은 자, 동일한 LBL 클래스라고 하는 클래스명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타일 클래스라는 속성명으로 이렇게 동일한 자, 클래스명을 가지고 있는 이 라벨들을 내가 동일하게 스타일을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 이와 같이 여러분이 점을 찍고, 자, 여러분이 아까 id는 샵을 붙였죠. 근데 이제 이 스타일 클래스에 있는 요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선택을 할 때는 점을 찍고 여기 있는 이름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lbl 클래스 이렇게 되면 요 값이 요거인 자 컨트롤들을 찾아서 자 이렇게 적용을 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타입은 자 여기 있는 요 이름을 가지고 id는 요 id 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클래스는 자 점이죠. 점하고 이렇게 나오면 이 속성의 값을 가지고 자 컨트롤을 선택을 해서 자 여기에 있는 스타일을 이제 적용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들 많이 쓰이니까요. 이거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타입 선택자와 그리고 자 클래스 선택자를 이제 조합해서 여러분이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라벨 이렇게 나오게 되면 타입이죠. 그래서 fxml 파일에 있는 모든 라벨 태그를 찾아서 자 적용을 하는데 단 클래스 이름이 요 이름을 갖는 것만 적용해라 라는 겁니다. 클래스 이름이 요 이름만 갖는 것을 적용해라.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버튼이 있는데 자, 스타일 클래스가 예를 들어서 A라고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리고 여기에 자 버튼에 이제 B가 여러분이 뭐예요? 대문자인가요? 자, 라벨에 또 스타일이 자, 스타일 클래스가 또 A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렇다면 동일한 클래스 이름을 갖고 있는 두 컨트롤이 되어 버리는데요. 자, 이 두 컨트롤에 동일한 여러분이 스타일을 지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작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a 이렇게 작성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CSS 스타일 속성과 값을 주면은 결국 요 안에 있는 내용이 결국 여기도 적용이 되고 여기도 적용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이 라벨만 따로 자 여러분이 그 뭡니까 스타일을 주고 싶다. 이 라벨만 따로 스타일을 주고 싶다. 자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와 같이 라벨 태그이면서 자 클래스 네임이 A인 것 다시 말해서 여기에 이제 A가 들어가면 되겠죠. 다시 한번 적어 볼까요? 자 여기서 라벨 타입이면서 자 클래스 이름이 A인 것 자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CSS 속성과 값을 지정을 해주면 자 이 버튼은 선택이 되지 않고요. 자 이것만 선택이 돼요. 그래서 라벨이면서 클래스 이름이 A인 것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조합을 이제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상태별 선택자가 나오는데요. 보통 이런 선택자를 우리가 유사 클래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유사 클래스는 아니지만 클래스와 비슷하게 이렇게 사용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사 클래스라고 부르는데요. 자, 어떤 게 있냐면 자, 입력 가능한 상태를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콜론 포커스드라고 하는 이런 선택자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마우스가 컨트롤 위에 있는 상태를 선택하기 위해서 자, 콜론 하버 이렇게 이제 지정할 수도 있고요. 자, 마우스로 컨트롤을 누른 상태를 선택하기 위해서 선택자로 자, 이렇게 콜론 프레스드 이렇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면요. 자, 예를 들어 보면 내가 여기에 자, 텍스트 필드를 하나 자, 이렇게 배치를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텍스트 필드에 내가 자, 입력을 하기 전까지는 요게 여러분이 이런 색상을 갖고 있다가 내가 입력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자, 포커스 즉 입력 상태로 만들게 되면요. 입력 상태로 만들게 되면 여기에 내부 색상이 자, 노란색으로 변경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노란색이 아니었다가 내가 입력하려고 딱 하게 되면은 노란색으로 바뀌는. 그래서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면 지금 입력 가능한 상태를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요. 그때는 포커스드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태그에 여러분이 자, 이렇게 여러분이 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텍스트 필드. 자, 이렇게 주고, 예를 들어서 id가, 예를 들어서 뭐 네임을 입력하는 그런 필드다. 그럼 이렇게 여러분이 자, 되어 있다면,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요.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합니다. 자, 샵 이렇게 주고요. 네임 이렇게 준다면 이거는 여러분이 평상시의 스타일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입력을 여러분이 하지 않는 상태, 다시 말해서 현재 포커스가 없는 상태에서는 요 스타일을 지정을 하고요. 자, 만약에 입력을 하기 위해서 포커스를 이제 줬을 경우에는 자, 요렇게 자, 유사 클래스를 더 넣어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은 자, 포커스를 받게 되면 이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적용이 되어서 변경을 시킨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요걸 적용하고 있다가 포커스를 받게 되면 자, 포커스 상태가 되면 자, 요거를 이제 적용을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 하버는 자, 컨트롤이 이렇게 있으면 자, 마우스가 요 컨트롤 바깥쪽에 있으면은 자, 요거를 적용하지 않고요. 마우스가 이 위로 올라오면 즉 마우스 커서가 이 위로 올라오면 이제 요거를 이제 적용을 하는 유사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하버는 마우스가 컨트롤 위에 있는 상태를 이제 선택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마우스가 나가면 또 원래 스타일이 나오고 또 마우스가 들어오면은 자, 또 요 속성이 또 적용되고 자, 그럴 때 이제 하버를 쓴다는 이야기고요. 프레스드 요거는 말 그대로 자, 여기 안에서 마우스로 클릭을 했을 때 이해되시죠? 여기 안에서 마우스로 버튼을 클릭한 상태가 될 때 요거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 누른 상태에서 떼게 되면은 이제 이건 적용을 안 하고 마우스의 버튼을 눌렀다면 얘가 적용이 되는 자, 그런 이제 유사 클래스가 프레스드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하게 되면요. 아주 여러분이 그 시각적으로 보기 좋은 어떤 컨트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밋밋한 어떤 입력 양식보다는요, 포커스가 갈 때 색깔이 바뀌어주면은 상당히 이제 새로운 또 느낌이 드니까요. 그래서 마우스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제 해당 영역의 색상을 바꾼다든지 모양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주면 다이나믹한 어떤 내용을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선택자를 쭉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선택자를 지정하고 우리가 CSS 속성과 값을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 CSS 파일을 이제 적용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하냐면 자 자바 코드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인 클래스죠. 메인 클래스에서 여러분이 fxml 파일 또는 이제 자바 코드로 여러분이 컨트롤이나 뭐 컨테이너나 이런 걸 다 배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배치를 할 때 여러분이 그 씬객체를 우리가 만든단 말이에요. 뭐 fxml에서 로딩을 해서 그걸 이제 씬객체에 이제 우리가 추가하지 않습니까? 뭐 꼭 이제 fxml로 이제 로딩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자바 코드로 만들어서 이제 씬에 이제 추가를 하는데, 자, 이 CSS도 마찬가지로요. fxml과 마찬가지로 씬에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씬에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 씬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컨테이너, 모든 컨트롤에 지금 이 CSS 파일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씬 내부의 모든 컨테이너 컨트롤이 적용이 되는데, 자, 씬 내부의 컨테이너와 컨트롤에서 자, 해당 선택자에 맞는 것만 이제 스타일이 이제 적용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CSS 파일을 일반적으로 테마 파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테마라는 것은 하나하나의 어떤 컨테이너 컨트롤의 어떤 스타일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윈도우 전체에 한번 스타일을 적용을 해서 외관이라든지 색상을 이제 바꾸는 그런 역할을 이제 테마가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CSS 파일을 만든다는 것은 내가 윈도우 전체에 어떤 내용을 내가 다르게 좀 만들고 싶다 할 때 보통 많이 작성해서 쓰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개별 컨테이너 또는 컨트롤에 보통 적용하지는 않고요. 씬에 추가를 해서 자, 여러분이 씬 내부의 컨테이너 컨트롤에 여러분이 이제 적용을 하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개별 컨테이너 컨트롤에 물론 적용은 할 수는 있지만 이럴 경우에는 이제 외부 CSS 파일을 이제 만들기보다는요, 그냥 이제 인라인 스타일로 작성하는 경우가 이제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외부 CSS 파일은 씬에 일반적으로 추가를 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를 보면은 자, 씬에 여러분이 get style sheet라고 하는 자, 컬렉션을 얻어내고요. 자, 여기다가 add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외부 CSS 파일을 자, 추가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CSS의 문자열 경로를 이제 지정을 해 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씬에 적용을 한다라는 거 이제 알아두시고요. 씬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컨테이너나 컨트롤에 이제 적용을 할 수는 있지만요. 뭐 그런 경우는 좀처럼 없고요. 보통 씬에 이제 적용을 한다는 것을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부 CSS 파일을 만들어서 우리가 자, 이전 예제에서 우리가 인라인 스타일로 만들어 봤던 내용과 이제 동일한 내용을 작성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전 예제 패키지를 전체를 이제 복사를 할게요. 그래서 페이스트를 하고요. 그래서 example 2에 자, 요거는 자, CSS 자, 파일 이렇게 자, 패키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여러분이 외부 CSS 파일을 하나 만들 건데요. 자, new 해서 자, 단순하게 이제 파일로 이렇게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app.css 자, 이렇게 주기로 하고요. 자, 이제 여기서 자, 선택자와 그 다음에 CSS 속성들을 이제 작성을 해 볼 건데요. CSS 파일에서 이제 주석은 여러분이 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슬래시 아스타 슬래시가 이제 주석이고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CSS가 이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자 라벨을 자 선택을 해서 자 일괄적으로 이제 스타일을 한번 적용을 해 볼 건데요. 자 전체 라벨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타입 선택자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라벨이라고 하는 타입을 자 이렇게 지정하고요. 자 중괄로 열고 닫고 자 이렇게 작성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모든 라벨 태그를 자 안쪽 여백을 이제 5픽셀만큼 주겠다. 자 그럴 경우에는 자 대시 fx 대시 자 패딩 자 이렇게 주고 5픽셀 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자 root.fxml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은 자 지금 라벨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래서 이 세 개가 전부 다 안쪽 여백이 5픽셀만큼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자 id가 lbl 자 id 자를 가진 컨트롤을 선택을 해서 자 css 자 속성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id가 lbl id니까요. 그래서 샵 lbl id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자 여기다가는 이제 백그라운드의 색상을 검정색으로 그리고 글자 색상은 노란색으로 한번 해보죠. 그래서 대시 fx 대시 백그라운드 자 대시 컬러 이렇게 주고요. 자 블랙으로 자 지정을 하고요. 다시 대시 fx 대시 텍스트 자 필 이렇게 줘서 글자 색상을 옐로우로 이렇게 자 설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id가 lbl id가 지금 여기에 root fxml에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자 id를 가지고 있는 컨트롤이 없죠. 그래서 요거를 자 id를 추가를 해서 자 lbl 자 id라고 이렇게 자 요것만 id를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체 fxml 파일에서 id는 보통 유일한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 동일한 이제 id를 갖고 있는 이제 태그를 작성을 하시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id를 줄 때는 자 유일한 값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십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자 그러면 결국 이 라벨에서만 지금 이 CSS 스타일이 이제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스타일 자 클래스의 자 속성값이 lbl 클래스인 것만 자 선택을 해서 자 CSS 속성을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스타일 클래스라고 하는 속성에 지정된 요 이름을 가지고 선택을 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이 점을 붙여 주고요 lbl 클래스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자 여기다가 CSS 속성과 값을 지정해 주면 되는데요. 그래서 요 위에 자 요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 요거는 자 블루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요거는 자 화이트라고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런 속성을 가진 자 지금 컨트롤이 없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국 이 두 개가 선택이 되어서 지금 이것이 적용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자, 외부 CSS 파일을 만들고 나서 자, 이것은 이제 적용을 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적용은 자, 씬에 적용을 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 mMain이라고 하는 메인 클래스로 가셔서 자, 지금 우리가 씬을 지금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이 씬에다가 외부 CSS 파일을 이제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씬. 일단 get style sheets라고 하는 여러분이 컬렉션을 얻어내고요. 여기서 add 자, 이렇게 해서 CSS 파일을 이제 추가를 해주는데요. 그래서 get class get resources 그 다음에 자 app.css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app 메인 클래스와 동일한 위치에 요게 있기 때문에 자 그대로 이제 이렇게만 지정해 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자 문자열로 이제 경로를 얻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toString을 호출하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이제 세미콜론 넣어서 자 요 경로를 결국 여기에 이제 추가를 해주면 자 C는 자 요 파일 내용을 읽고 자 씬에 추가된 내용에서 자 해당 선택자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해당 선택자에 해당되는 컨트롤을 자 요런 CSS 스타일로 이제 적용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자 root.fxml에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인라인 스타일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 지워줍니다. 자, 여기서까지는 자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우고요. 자 저장을 하고 자 이제 실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mMain.java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자 똑같은 결과를 자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예제를 한번 해보죠. 자 지금 이와 같은 자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요것은 이제 유사 클래스를 이용을 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텍스트 필드가 하나 있는데요. 이 텍스트 필드가 현재 입력 상태죠. 포커스를 가진 상태인데 자 이 상태에서는 이제 배경이 지금 노란색으로 나왔어요. 근데 자 입력 상태 즉 포커스 상태가 아니면 즉 이 버튼을 자 클릭하게 되면 버튼이 이제 포커스 상태가 되는데요. 이때 텍스트 필드는 배경이 이제 하얀색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입력 상태가 되면 노란색으로 되고요. 자 이 버튼도 한번 보시죠. 자 버튼 위에 마우스가 올라가면 이와 같이 노란색으로 되죠.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자 버튼을 누르면 빨간색으로 됐다가 떼면은 다시 노란색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유사 클래스를 이제 이용을 한 거예요. 자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패키지를 하나 생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패키지는 자 이그잼 03 언더바 자 state 언더바 select 자 이렇게 자 주고요. 자 fxml 파일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름은 자 루트라고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루트 컨테이너는 hbox를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피니시를 하고요. 자 hbox에서 컨트롤 간의 간격만 스페이싱을 주도록 하죠. 자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 패딩을 좀 주도록 하죠. 여러분이 그 fx
자, CSS 스타일로 패딩을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패딩을 한번 줘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인셋을 주고요. 자, top, right, 그 다음에 bottom, 그 다음에 left.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0을 주겠습니다. 자, 배치할 때 여러분이 여백을 줄 때는요, fxml에서 이렇게 직접 주시고요. 배치가 다 끝난 상태에서 여러분이 외관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변경할 때는 이제 CSS를 사용을 한다. 자, 이렇게 이제 규칙을 정해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 children을 작성을 해서 자, 텍스트 필드 컨트롤하고 이제 버튼을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텍스트 필드를 자, 추가를 하는데요. 자, 텍스트 필드에 자, 위드스를 자, 200픽셀로 지정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버튼은 자, 위드스를 자, 50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자, 확인이라고 줄 거고요. 자, 그러면은 텍스트 필드가 200픽셀, 버튼이 50픽셀이니까 최소 이 H박스의 위드스는 자동 계산이 되어서 250이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런 패딩까지 생각을 해서 그리고 H박스의 이제 위드스와 헤이트가 이제 결정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작성한 다음에 자, 여러분이 뭐를 작성하냐면 자, CSS 파일을 작성을 할 건데요. 그래서 파일을 만들어서 app.css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자, 텍스트 필드 타입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죠. 텍스트 필드 타입은 자, 포커스를 받았을 때, 즉 입력 상태가 되면 자, 이런 뜻에서 포커스드라고 이렇게 유사 클래스를 지정을 해주고요. 자, 여기는 여러분이 콜론이 들어갑니다. 자, 이때는 백그라운드의 색상을 자, 뭐로 주냐면은 자, 옐로우로 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배울 건데요. 그래서 보더 경계선의 자, 색상을 자, 스카이 블루라고 주겠습니다. 그래서 보드 컬러에 대해서는 이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경계선의 색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버튼도 마찬가지로 자, 버튼 타입 선택자를 자, 넣고요. 자, 버튼인데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즉 하버 상태가 되면 fx 백그라운드 다시 컬러를 자, 옐로우로 주고 요 위에 거하고 똑같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카피해서 그냥 넣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을 이제 클릭했을 때, 즉 마우스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자, 여기다가 자, pressed 눌렀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때는 자, 백그라운드 색상을 레드로 이렇게 이제 바꾸어서 자, 빨갛게 이제 나오도록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죠. 자, 이전 예제에서 여러분이 app main.java를 카피해서 자, 여기에다가 넣고요. 그래서 여기 CSS를 어디다 적용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씬에 적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수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컨트롤이 텍스트 필드이기 때문에 디폴트로 이제 입력 상태, 즉 포커스 상태가 돼요. 그래서 포커스 상태가 되니까 여러분이 이게 적용이 되어서 배경이 노란 색깔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자, 포커스를 이동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다른 컨트롤로 이동하게 되면 원래 이제 색상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포커스를 주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자, 배경은 노란색, 이 경계색은 여러분 스카이 블루가 이제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버튼 위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도, 자, 지금 이게 적용이 된 거죠. 하버, 백그라운드가 노란색, 그리고 경계선의 색상이 스카이 블루. 그래서 이렇게 경계선 색상이 스카이 블루가 나온 걸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눌렀을 때, 그러니까 누르게 되면은 결국 이 상태가 되는 거죠. 프레스드. 그러면은, 자, 배경 색상은 빨간색이 이제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유사 클래스, 즉, 상태를 선택할 수 있는, 자, 이런 선택자도,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이용하게 되면 매우 이제 다이나믹한 어떤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